네,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외국인의 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각, 외국인의 눈인데요. 오늘도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출연 시에 그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그 종목 이름이 코미코입니다. 네. 예, 코미코. 그때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 당시 시장에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소부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그 좀 변동이 좀 심했어요. 맞습니다. 뭐 후일담이 좀 있으세요? 우선적으로는 관심을 너무나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당일 제가 얘기한 이후로 20% 이상 상승을 해서 4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 또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연락들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과도한 어떤 그런 매매들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후에 쭉 그 상황을 보시면 네. 코미코 같은 경우는 약 18일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 말씀하셨는데 18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만큼 이 회사는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고객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이 종목을 사시라 또는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 첨가해서 결국 이 종목은 현재 지금 두 군데의 국내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만 원을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물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싼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좋은 종목이고 향후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7월 9일인가요? 우리 그 소부장 2.0 네,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포함돼 있겠죠? 아무래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AS 해주신 걸로 보고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어닝스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조금 약간 상향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성민의 빅샷에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우리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장 얘기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뭐 크게 염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국계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 4월 달에 있었던 시장의 패닉 정도의 그런 매도세를 유도할 만큼 이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제가 마지막 방송을 했던 6월 22일 이후에 대략 6,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었고요. 약간 1,00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6.3조 정도에서 지금 7조 이상으로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들이 아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성장들을 가져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하는 시장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지난 2주 동안 3천억 넘게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었고 1,000억 가까운 SK 하이닉스 매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중순 이후에 지금 뭐 사실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날은 좀 올라가고 어떤 날은 좀 빠지고. 그렇죠. 코로나가 뭐 이제 뭐 5만이 넘어가고 또 미국에서 확진자 수 말입니다. 6만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7만까지 간다면 좀 위험해질 수 있긴 한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은 아무래도 결국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미국이 시장 개방을 다시 오픈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엔 실적이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조금 더 뭐 6만 5천, 7만 이렇게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시장에 예전 같은 큰 영향은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의 이슈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 모두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패시브 자금, 특히나 MSCI나 FTSE라고 FTSE라고 불리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의 엄청난 엑소더스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영향은 결국은 페드라던가 또는 센트럴 뱅크들이 결국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캐피털 인젝션 자체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캐피탈 인젝션이란 말은 이제 자금을 집행한다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액티브 자금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수동적인 자금. 네. 사실은 그 패시브 자금이나 그다음에 ETF 자금이나 뭐 ETF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겠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퀀트 트레이딩, 맞습니다. 자동으로 트레이딩하는 맞습니다. 그런 퀀트. 그러니까 계량 펀드 같은 것들이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여름에 휴가를 가더라도 네.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것들은 계속 집행될 수뿐이 없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 어떤 섹터하고 또 어떤 종목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지난번 이제 코미코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열흘 이상 그냥 외국인이 쭉 샀어요, 그냥. 맞습니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그러면 어떤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또 가질 것인지 종목 하나 골라 한번 주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섹터는 환경업입니다. 환경업. 네. 네. 이 환경업 섹터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대략 한 3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내 시장이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특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엔텍이라고 하는 회사, 맥쿼리에서 들고 있던 코엔텍이라는 회사를 네네. 최근에 M&A 매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를 IS 동서가 인수를 했었죠. 네네. 4,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네네. 인수를 해갔습니다. 최근에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팀이 나와서 만든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ESG라고 하는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ESG는 감염 폐기물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네. 이거는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 YN텍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회사를 KKR이 8,500억을 주고 샀습니다. 아하.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가 총 투자했던 금액은 1,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4배 이상의 가치를 지금 불려서 네. 리턴을 냈었고요. 네네. 4배 수익을 낸 건데요. 4배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회사는 네. 태영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태영건설. 태영건설 지금 시가총액 한 1.2조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요. 1.2조요. 예. 중견건설사가 네. 62.6%의 네.
환경 회사를 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 환경 회사 이름이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 태양건설이 62% 들고 있다. 네, 예, TSK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입니다. 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TSK 코퍼레이션은 지금 현재는 대략 한 1,500억 정도의 EBITDA를 냈었습니다. EBITDA라고 하는 것은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네. Amortization and 얼마 낸다고 그랬죠? TS홀딩스가? 1,500억 1,500억이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감모상각, 감가상각, 네. 그다음에 이자, 이자와 그다음에 세금 전에 네,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입니다. 이제 에비타라고 하는데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그걸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네. 영업이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1,500억 정도 낸다. 네. 그러면은 뭐 2, 3조 하는 회사입니까? 가치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충분히 2조 정도의 가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이걸 태영건설이 들고 있다. 네,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탑픽으로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태영건설이고요. 아 예. 그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의 올해 영업이익이 네. 1,700억 가까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네, 1.2조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근데 태영건설이 한 67%를 들고 있고 62%. 62%를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근데 그 TSK 홀딩스라는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가치가 한 2조 정도 된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딱 지금 현재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태영건설이 네. 올해 다음 주 네. 7월 15일 날 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는 이유는 네네. 태영건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건설 사업과 네. 앞으로 투자와 네. 이런 지금까지 투자했던 투자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순수 지주사로 네. 분할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태영건설이 분할된다? 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요. 51대 49로 분할이 되게 네네. 되고요. 네. 9월 16일부터 재상장돼서 거래가 될 텐데 네네. 그렇게 될 때 TSK 코퍼레이션의 네. 지금 숨어 있는 가치가 네.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환경업의 음. 외국인들의 관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태영건설이 지금 1.2조인데 그럼 분할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분할이 됩니까? 태영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업과 네. 이 건설업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회사들이 별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네. 태영건설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네. 존속 회사로 남게 되고요. 네. TY 홀딩스라고 하는 가칭의 지주 회사가 생겨나게 지금 되는 겁니까? 그게 49%의 네. 지분을 받으면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럼 회사가 태영건설이 됐다가 하나는 태영건설이 되고 하나는 TY 홀딩스 TYS 홀딩이 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분할이 되면 이 가치를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라고 그럴까요? 네네. 목표 시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1.2조인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건설 부분 올해 지금 그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건설 부분의 영업이익은 대략 네. 한 3천억 가까이가 될 겁니다. 네네. 거기에 5배를 적용을 그 멀티플을 적용을 해주면 네. 그 가치만 해도 한 1.2에서 1.3조 이상이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가치가 대략 한 4천억 정도가 돼서 네네. 태영 건설의 가치만 1.6조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1.2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업을 사는데도 네. 그 알겠습니다.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그러면 있고 대략 분할이 되면 가치는 지금의 한 2배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최 애널리스트도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앤서니 킴도 그거에 동의하시고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종목은 태영건설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겨져 있는 쓰레기 처리, 네, 폐 처리 관련된 회사의 가치가 나중에 분할이 되면 반영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SBS 미디어 홀딩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시장의 핫한 이슈입니다. 네네. 과연
태영건설, 이젠 TY홀딩스로 변경될 TY홀딩스는 네. SBS 미디어홀딩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이 시장의 관심사고요. 네, 네. 대기업들, 그러니까 네. large corporation들이 결국은 방송 또는 방송 회사를 들고 있게 되면 네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10조 이상의 자산 가치 네. 그룹의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방송업의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BS 미디어홀딩스를 TY홀딩스가 매각을 네. 할 것이다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최근에 지금 환경업 쪽에서 EMC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네. 매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파마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Standard Chartered Private Equity가 이름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이거를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TSK 코퍼레이션이 그 지정 폐기물 업체 쪽의 강자라면 EMC 홀딩스는 수처리 업체의 강자입니다. 네네. 저는 이 회사를 만약에 TSK 코퍼레이션이 인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네네. 환경업에서 아마 선두 주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가치가 더 그렇게 올라간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아,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금이 조금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SBS 미디어홀딩스가 만약에 그것을 인수하게 되면 9.7조 원, 지금 현재 9.7조 원인데 1조 원 이상 결국은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룹 자산이 올라가게 네네.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용하기에는 TY나 태영건설 태영 그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고 환경업에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태영건설은 태영건설 우선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주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주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49대 51 비율로 그러니까 TY홀딩스 49, 네. 그다음에 태영건설 네. 우선주로 네. 51%를 네. 가져가게 네. 되는데요.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너무 적습니다. 230억 정도밖에 안 그렇군요. 돼요. 매우 작은데 네. 보통 이런 분할 작업이 진행되게 네. 되면 네. 우선주들의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또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무래도 네. 이거는 배당의 이슈 이런 것들보다는 네.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네. 분리가 되고 나서 네. 그 주식을 바로 사기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네. 또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태영건설 우선주는 그 지분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태영건설 우선주를 매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태영건설 보통주 같은 경우는 네. 9%를 최근 상단으로 해서 50만 주 정도를 매도하며 지금 8.2%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10%대까지 지금 그렇군요.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그 앤서니 킴이 좋아하시는 종목, 뭐 외국인이 또 향후에 살 수도 있는 종목,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살 수도 있는 종목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카치오 앤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